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현재 이재명 정부는 노후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편은 노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왔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만 3,5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수령액이 20%씩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둘 다 받을 경우 각자 약 27만 4,808원만 수령하게 되며, 이는 합산 시 약 13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며, 많은 어르신들이 결혼을 안 한 걸로 하면 안 되냐며 농담처럼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실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감액률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확충 방안 또한 함께 논의 중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려면 연간 약 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국민 여론과 현장 수요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예로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74세 김모 어르신 부부는 수급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병원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부부가 주소지를 분리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부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제도의 완화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여 월 소득이 308만 9,620원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소득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더 큰 복지 지출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70세 이모 씨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매달 약 33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차라리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더 나은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하는 노인을 오히려 불이익 주는 구조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노인을 응원하고 소득과 연금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해당 제도의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소득 기준 상향, 감액률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감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특히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이 연금과 근로소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도 유사한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 차원을 넘어 노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며 건강 유지와 정신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의료비와 치과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며,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인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 수명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아 건강과 관련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적용 개수 또한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겪는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건강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음식을 씹는 기능이 약화되고 영양 섭취에 제한이 생기며 이는 곧 전신 건강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대로 못해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소화기 질환을 겪는 어르신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62세 박모 어르신은 젊은 시절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60세를 넘기며 앞니 2개와 어금니 2개가 빠졌습니다. 틀니도 맞지 않아 외식을 꺼리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60세 이상 4개까지 보험 적용 정책이 시행되면 박 어르신 같은 분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치아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활동 참여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던 어르신이 다시 식사를 즐기게 되고 외출을 꺼리던 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며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것은 흔한 사례입니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신체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치과 치료 지원 확대는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노년층의 건강 문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질환은 일회성 치료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진료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아 약 처방만 받고 나오는 구조이며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도 부족해 의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1주치의 제도를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치의는 한 명의 의사가 환자의 건강 이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전문 병원으로 연계하거나 생활 습관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단순한 병원 이용을 넘어 예방 중심의 의료 구조로 전환하는 큰 흐름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8세 김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음에도 매번 다른 병원을 찾아다녔고 처방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통합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긴 적도 있었고 약물 과다 복용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면 김 씨는 동네 의원 한 곳에서 자신의 병력을 통합적으로 관리받고 필요시 연계 진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가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노인건강 진단 확대, 공공병원 확충, 복합 만성질환 대응 클리닉 설치 등 다양한 보건 정책을 통합하여 단순 치료를 넘어 예방, 상담, 돌봄까지 연결되는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병이 아니라 병든 이후의 삶입니다. 즉,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돌봄이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돌봄이 당연시되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그 전통적인 방식은 점점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공공, 간병 체계 구축과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간병 돌봄 시스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비 공공 부담 확대입니다. 현재 한국의 요양병원이나 장기 입원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비공식 간병인이나 가족에게 간병을 의존하거나 하루 수만 원에 달하는 사설 간병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간병비는 월 150만 원 이상, 심하면 200만 원 이상으로 일반 가정이 부담하기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중산층 가정도 몇 달 간병만에 전 재산을 소진하고 심지어 간병 파산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에 사는 70세 김모 씨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며 사설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녀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자녀 간 갈등이 생기고
김 씨는 사설 간병인을 해고한 후 직접 간병에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김 씨 역시 허리 통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제대로 된 간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요양병원 내 간병비를 공무, 재정이 일부 보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간병을 국가가 돌봄 서비스로 인정하고 일정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간병 파산을 사전에 막고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중위소득 가정에도 간병 안정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확대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가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지역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요양, 방문, 간호, 식사 배달,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사례를 보면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을 구성하려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병원 연계간호 방문 심리상담약 복용 지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시설, 수용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돌봄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가족 없이 사는 것보다 내가 익숙한 집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돌봄을 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병인 공공양성 프로그램 확대, 치매 안심센터 연계,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방문 서비스 비중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되어 간병을 위한 사람과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겠다는 접근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면 단순히 생활비 부족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역할이 있는 노후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정년을 법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여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다수의 기업은 법적으로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55세 전후의 퇴출 구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60대 중반까지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층에게 큰 상실감을 안깁니다. 정년 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소득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물론 일상에서의 활력, 인간관계, 성취감 등 다면적인 삶의 요소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동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66세 이모 씨는 4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금에만 의존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공원의 안내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월 4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돈보다는 매일 갈 곳이 생겼고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순한 환경 정비나 안내 도우미뿐 아니라 경험 기반 전문 일자리로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 보조, 청소년 진로 멘토링, 소규모 도서관 운영 지원, 전통문화 해설사 등은 고령자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생계보조 수단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어르신들이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본인의 자존감과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이는 의료비와 복지비용의 절감으로도 연결됩니다.
노인 자립은 곧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령 친화 기업 인증 제도, 노인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기업 세제 혜택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고령자 고용 기피 현상을 줄이고 실질적인 노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60세 이상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 온라인 쇼핑 교육,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디지털 생활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수 후 지역 상점의 고객 응대나 지역 행사 진행 보조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노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핵심 해법은 바로 생활 속 복지, 즉 지역 기반의 복지 시스템 강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일상에 밀착된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 급식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공공신탁 제도 도입 등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 급식 주 5일 확대는 단순히 식사 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영양 상태 개선과 사회적 고립 해소라는 이중 효과를 노립니다. 기존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 개념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식사와 함께 건강 프로그램, 운동 지도, 취미 교실, 교류 활동까지 함께 운영되면서 지역 노인의 삶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담양구는 최근 경로당 급식을 주 5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로컬 푸드 농산물로 식단을 구성해 지역 경제와 영양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연령대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은 노년층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다수는 이 시간만 기다린다며 고립감 해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대상이었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실질 수혜자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와 가족 구조,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연금 수령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생존 기간까지 수령 기간을 자동 연장하거나 단기 고액 수령 후 일반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주택연금은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성은 자산을 팔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세 번째로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공공신탁 제도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가진 자산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이 담긴 삶의 기록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안정장치입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 저하, 자녀와의 분쟁, 노인 금융 사기 등으로 자산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령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 자산을 관리하고 수급 계획과 보호 조건을 설정하는 공공신탁 제도는 자산의 사전, 계획적 관리와 상속 분쟁 예방에 유용한 수단입니다. 일본과 같은 고령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는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78세 김모 씨는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자녀가 아닌 지자체와 연계한 공공기관에 재산 일부를 위탁 관리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김 씨는 내가 나중에 판단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 돈이 나를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공공신탁 도입에 큰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안전망은 노년기 자산을 지켜주는 현실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역 생활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과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동네 도서관, 마을회관, 체육센터, 문화의 집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층이 걷는 거리 내에서 건강, 여가, 교육, 교류가 모두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격차 해소는 물론 노후의 삶을 움직이는 복지로 만들겠다는 시도입니다. 이외에도 치매 안심센터 확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 고령자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함께 추진되어 실질적인 생활 중심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